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2020년도 2회 기출문제 바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그래픽 기법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요. 과정으로 사물 모형에 명암과 색상을 추가해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작업. 벌써 답은 렌더링이 되겠습니다. 결과 확인. 오케이. 자, 그렇다면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하는 건 뭐다? 자, 엘리어싱이 계단 현상입니다. 우리 그림판 같은 거 그려보시면요. 그림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그림판에 왔어요. 그림판에서 제가 붓을 이용해가지고, 붓이 어디니? 브러쉬 여기 있구나. 검정색 해서 지금 뭔가 하나를 그렸거든요. 컨트롤 더하기를 눌러서 붓의 크기를 컨트롤 더하기를 눌러주면 붓의 크기가 굉장히 커져요. 자, 컨트롤 빼기를 눌러주시면 붓의 크기가 작아져요. 해가지고 뭔가 느낌 있는 거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느낌 있다고요? 없다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확대, 돋보기, 자, 돋보기 눌러가지고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이때 생기는 이런 현상을 바로 계단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 엘리어싱이 되겠습니다. 자, 안티는 뭐겠습니까? 안티는 반대의 뜻이니까 계단 현상을 자, 무마시켜주는 거죠. 조금 더 부드럽게 처리하는 포토샵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인터레이싱은 우리 자, 이런 홈페이지 같은 데 접속을 했을 때요. 사이트 접속을 했을 때 그림이 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으면 어때요? 자, 1, 2초 지나도 아무것도 없으면 어머 이 사이트 뭐야 하고서 나가버리죠. 그래서 인터레이싱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도록 그림이 조금 사이즈가 크면요. 인터레이싱을 걸어 놓으면은 그림이 점진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 뭔가 살아는 있는가 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메조 틴트. 자, 메조 틴트는 그림이 거칠게 나오는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다. 그로 인해서 그림의 톤이 진해진 부분은 주걱으로 평평하게 만들어 갖고 중간 톤을 표현해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조 틴트 이런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요 동판이나 이런 데다가 가늘게 교차하는 줄을 그어 가지고 거기를 메꾸거나 깎아서 명암을 나타내는 기법을 메조 틴트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JPG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JPG라는 것은 우리 포토샵에서요 한 장으로 나중에 저장 GTQ GTQ에서 자, 최종 마무리 저장하실 때 JPG로 한 장짜리 저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이어가 싹 합쳐져 갖고 저장되지요. 그럴 때 얘는 손실 압축 기법과 무손실 압축 기법이 있어요. 자, 압축을 하는 데 있어 손실을 한다는 거니까는 용량이 굉장히 줄여줄 수가 있겠죠. 무손실은 압축하지만은 무손실이니까 거짐 손실이 없다 보니 용량이 커요. 그래서 둘 중에서 우리 JPG는 보통 손실 압축 기법을 많이 씁니다. 여기 문제에서도 무손실 압축 기법이 있지만은 특허 문제나 압축률 등의 이유로 무손실 압축 방법은 잘 쓰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JPG 표준을 사용하는 파일 형식에는 이렇게 확장자가 JPEG도 있지만 이렇게 쓰셔도 무난해요. 무관해요. 상관없어요. 파일 크기가 작아서 웹상에서 사진 같은 이미지 보관하고 전송하는 데 많이 쓰죠. 여러분들 그림판에서 방금 보신 비트맵 파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량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요 인터넷상에 즉 웹상에다가 저장해서 쓰기에는 조금 용량이 커서 부담스러운데 이 JPG는 손실 압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좋죠. 4번입니다. 자, 그럼 1, 2, 3번이 다 맞으면 답은 4번이겠네요. 문자, 선, 세밀한 격자 등 고주파 성분이 많은 이미지 변환에서는 GIF나 PNG에 비해서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 그랬는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JPG는 손실이지 않습니까? 손실 압축. 그렇기 때문에 세밀한 격자 이런 것들을 쓰실 때는 품질이 별로 그렇게 우수하지가 못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진 같은 거 압축할 때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GIF나 PNG가 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겠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작업하기 사용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된다. 자, 전자우편 첨부된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예방되는 건 아니죠. 네트워크 공유 폴더에 있는 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지정을 한다. 오케이. 자, 3번이 가장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해서 라우터입니다. 라우터. 자, 라우터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장비 중에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딱 보시면 벌써 답은 최적의 IP 경로를 설정한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곳에서 제가 사는 곳이 군산인데 군산에서 서울 가는 길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군산은 뭣도 있어요? 비행기도 있어요. 비행기, 제주도 가는 것도 있거든요. 만약에 비행기 타고 한 방에 가면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군산에서 시작해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익산 거쳐갖고 KTX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바로 자가용 가는 방법도 있고 그랬을 때 최적으로 IP 경로를 설정해주는 장치가 바로 라우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이요. 저 2번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풀게요. 자, 2번 맞았어요, 저. 자, 다음 중 인터넷을 수동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지정해야 될 TCP IP 구성 요소를 옳지 않은 건 나왔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바탕 화면에 보시면 네트워크 보이시고요. 그 중에서 속성으로 들어갔어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속성. 자, 그 가운데서도 어댑터 설정 변경 혹은 이더넷 여기로 바로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속성 들어가 보시면은 그 가운데서도 IP4라고 그랬으니까 IP 버전 4 속성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는 자동으로 지금 IP 주소 받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 우리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자, 이 부분에서 인터넷을 수동으로 연결하려 그러면은 IP 주소도 필요하고요. 자, 또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DNS 서버 주소 사용 이런 게 필요해요. 고로 아닌 거 하나 지금 고르라 그랬거든요. 아닌 거. 그래서 어댑터 주소. 자, 이 부분이 없었어요. 이 부분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인터넷을 수동으로 우리는 지금 자동으로 IP 주소를 받죠. 자동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때 지금 이걸 수동으로 받으려 그러면 IP 주소도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고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그렇게 하고 요거 지금 보시면 기본 설정, DNS 서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 아닌 거는 어댑터 주소가 없었으니까 답은 3번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에 사용하는 단축키, 즉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컨트롤 ESC 눌러주시면은 뭐가 나온다? 시작 메뉴 나오잖아. 이렇게 시작 메뉴. 자, Shift F10번 눌러주시면은 Shift F10번 눌러주시면 자, 선택한 항목에 바로가기 메뉴가 표시된다. 자, Alt Enter 하시면 선택한 항목이 실행된다. 자, 윈도우즈 하고서 윈도우즈 키하고 로고 E 눌러주시면 탐색기가 실행된다. 그러면요, 여기서 아닌 거는 이제 두 가지 중에서 하나거든요. 2번 아니면 3번인데, 자, Alt Enter를 눌러볼게요. 자, 여기 바탕 화면에 오셔갖고, 자, 뭘로 한번 해볼까요? 요거. 자, Alt Enter. 자, 때려줬어요. 그랬더니, 자, 바로가기. 마우스 지금 오른쪽 눌러가지고 바로가기가 나왔단 말이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저기 지금 선택한 항목이 실행된다 그랬는데 실행이 아니고 바로가기가 나왔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자, Shift F10번도 눌러볼게요. Shift F10번 자, 오셔가지고 Shift F10번 눌렀더니 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누른 메뉴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Shift F10번 하면은 마우스 오클 눌러준 거가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자, Alt Enter 하시면은 요거는 바로가기 요 메뉴가 나왔다는 거죠. 자, 고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자, 3번. 선택한 항목이 실행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과 확인 됐어요. 자, 다음 중 라디오 같은 한쪽 송신만, 다른 한쪽은 수신만 가능한 정보 전송 방식을 뭐라 그러냐? 이런 것들은 반이중이라고 그래요. 반이중. 자, 단방향 통신하면 대표적인 거가 요 TV 있죠. TV는 한쪽에서만. 그리고 반이중은 무전기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 보내면 한쪽에서 듣기만 해야 되고, 그쵸? 전이중은 전화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 틀렸어요. 7번 틀렸어요. 아주 쉽게 봤더구만. 야, 여기 써 있었네요. 자, 라디오 같은 이걸 지금 이걸 못 봤어. 저처럼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라디오 같이 이거 써 있었잖아요. TV나 라디오 같은 건 단방향이죠. 단방향. 반이중은 무전기예요. 무전기.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속한 상위권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음 중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속한 지금 봤을 때요. 이 패치 버전 같은 경우는 어떤 일부분만 수정해가지고 그 부분만 예를 들면 옛날에 한글 같은 거 ITK 한글 하실 때 차트에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트하고 관련된 거 패치 프로그램만 깔면 그 부분 오류를
자, 오류를 수정해 줍니다. 자, 알파 버전 이런 것들, 알파나 트라이얼 버전 이런 것들은 이제 기간 같은 거 있죠. 알파 버전하고 베타 버전의 차이점은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면 우리 회사 내에서 먼저 오류가 있나 사용해 보는 걸 알파 버전이라고 그러고, 베타 버전은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 내에서 사용하고 통과돼 가지고요, 외부 바깥 사람들도 써보라고 하는 건 베타 버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트라이얼 버전 같은 경우는 뭐 15일 기간은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어떤 기능을 막아놓는다든가 그런 걸 말하겠죠. 프리웨어 같으면은 돈 안 내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겠습니다. 지금은 패치가 되겠습니다. 패치 버전. 자, 이렇게 윈도우즈 업데이트처럼 일정한 사용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는 패치로 보시면 되겠다. 다음 중 차세대 웹 표준입니다. 텍스트와 하이퍼링크를 이용한 문서 작성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표준의 비디오, 오디오 다양한 부가 기능을 추가해서 최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액티브 X 없어도 웹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언어는, 지금 보시면요, 여기서 2번으로 전 찍을게요. 저 1번 같기도 자, 지금 1번으로 다시 바꿨어요. 3번. 저 9번 문제 저 잘 모르겠어요. 찍었는데 맞았어요. 자, 9번 같은 경우는 왜 그랬느냐. 지금 보시면요, XML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나오는데 HTML의 확장 버전 이 말이 나와야 돼요. XML1이 답이 되려 그러면 뒤에 L자 붙은 건 다 언어를 말해요. 랭귀지. 그렇기 때문에 HTML로 우리 홈페이지 만드는 언어지 않습니까? 기본 언어가 HTML이고요. 그거를 조금 더 확장시킨 것이 바로 XML이고, V는 가상이란 말이 꼭 문구에 나와야 돼요. 가상. 버추럴이라지 않습니까? 버추럴. 그리고 HTML, 저기 지금 보시면 5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바로 차세대 웹 표준입니다. 앞부분만 보고서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였어야 되겠고요. JSP 그러면은 이제 서버 측에서 작동하는 언어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자, 일단은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실 때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시고 푸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하나 넣었어요. 선을 하나 넣어가지고 쫙 그어 주셔가지고, 자, 이 부분은 같은 이렇게 쓰시면은 뭐 같은 드라이브인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다른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복사 그렇게 하고 이쪽은 이동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동. 자, 그런 상태에서 항상 같은 드라이브 복사할 때는 뭘 생각하시면 된다? 컨트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끌어다가 그아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고 여기도 항상 반대편에다, 여기도 그냥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뭐다? 시프트예요. 시프트.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자, 바로 답이 보이는 문제입니다. 여기. 자, 왜 그러느냐? 알트는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답은 4번이고, 자, 1번 보시면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드라이브, 여기 지금 보시면은 동일한 드라이브가 바로 같은 드라이브거든요. 다른 폴더냐 이런 건 다 함정이에요. 이런 건 다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자, 동일한 드라이브에다가 그냥 끌어다 놨대잖아. 끌어다 놓으면 이동된다. 맞죠? 이동이 맞아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USB 같은 경우는 다른 드라이브입니다. USB는. 그래서 US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끌어다 놨다 그랬잖아요. 그냥 놨다 그랬으면 복사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복사가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하고 컨트롤 키는 항상 복사 키입니다. 컨트롤 키는 항상 복사 키. 알트는 나오지가 않아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유형에서 가로책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유형 4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 부분이 보통 많이 나오는 부분이 가로막기입니다. 가로막아요. 자, 가로채기가 있겠죠. 가로채기. 그리고 변조, 수정이 있겠고 위조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유형인데, 그 중에 딱 흔히 생각해 보셨을 때 가로막기는요. 지금 보시면 가로막아, 1번처럼 가로막아 그랬을 때는 이런 것들은 가로막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로막기가 되겠고, 요 부분이 바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전송 도중에 도청하고요, 몰래 보는 행위,
이게 바로 가로채기가 되겠어요. 가로채기. 그렇게 하고 3번처럼 수정 변조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변조가 되겠고요. 밑에 다른 송신자로부터 송신된 것처럼 꾸미는 게 바로 위조가 되겠습니다. 답은요, 여기서 물어본 건 가로채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윈도우즈 제어판의 접근성 센터에서 설정할 수 없는 기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제어판에 대해서 가서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접근성 센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접근성 센터에 보시면은 시각적 디스플레이 최적화, 소리를 시각신호로 바꾸고, 마우스 작동 방법 변경, 키보드 작동 방법 변경 해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1번에 보시면 다중 디스플레이를 설정한다, 2대의 모니터의 화면을 확장하여 표시한다, 이런 것들은 바탕 화면에서 디스플레이에서 하시는 곳이거든요.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 돋보기 사용해서 화면 영역을 확대를 한다. 자, 시각적 디스플레이 최적화, 이런 부분들을 눌러봤습니다. 내레이션 켜놓은 것도 있었고요. 오디오 설명 켜는 것도 있었고, 돋보기 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2번도 여기 있고요. 내레이터 켜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방금 보셨던 거. 이 영역을 검색. 자, 14번 다음 중 삭제된 파일이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복원이 가능한 경우는 그랬습니다. 자, 이때 잘 나오는 문제죠.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했다. 이런 것들은 복원이 되죠. 왜냐하면 하드에서 하드로 간 겁니다. 휴지통도 하드 드라이브거든요. 이런 건데 2번 같이 자, 다른 드라이브 USB 같은 데서 지운 것들은 복원이 안 돼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휴지통 속성을 최대 크기를 0으로 맞춰 놓은 것들도 휴지통으로 안 가고 바로 지워지겠지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영상 신호와 음향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자, 통합하여 전송하는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로 자, S비디오, 컴포지트 등 아날로그 케이블보다 고품질의 음향 및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거가 요즘 나오는 TV들은 다 이게 되지요. HDMI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보조 기억 장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이다. 지금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컴퓨터의 하드웨어,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 라고 하는 거하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눠 보실 수가 있겠잖아요. 컴퓨터는.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에는 5대 장치가 있지요. 입력, 출력, 그렇죠? 입력, 출력. 그렇게 하고 기억 장치가 있고 연산, 제어 이렇게 해서 5가지 장치를 5대 장치라고 하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연산과 제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담당을 한다? 그렇죠. CPU가 담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CPU가 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나온 부분이 바로 기억장치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기억장치는 크게 주기억하고 뭘로 나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보조기억으로 나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조기억. 그 중에 주기억 하면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게 램이에요. 롬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보통은 롬은 컴퓨터 처음 켰을 때요 옆에 배터리가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포스트 자 파워 온 셀프 테스트라고 해서 컴퓨터의 기본적인 것들을 점검해 주는 게 바로 롬인 거고 우리가 보통은 이 램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임시로. 그렇게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보조 기억장치는 대표적인 게 하드 같은 거가 보조 기억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 CPU 여기 지금 보시면 CPU가 굉장히 속도가 또 빠른 애가 바로 CPU이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는 연산도 해야 되고 자, 제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CPU 안에도 기억하는 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레지스터가 되겠어요. 레지스터가.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이 램이요, 램. 램이 보통은 D램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램 종류가 크게 또 D램과 S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죄송해요. 자, D램 하고서 또 뭐가 있다? S램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S램 해서 이렇게 2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요거는 우리가 요거는 갖다가 동적램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밑에 건 정적램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 정적램 얘는 충전을 자, 리플래시라고 하는 충전을 하지 않아도 돼요.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얘는 고가이면서도 속도가 더 빨라요. 더 빠르다. 자, 반면에
여기 있던 D램 있죠, D램. 요거 같은 경우는 충전을 또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 리플리시를 해줘야 돼갖고 요건 가격이 조금 더 저가했죠, 저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CPU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빠른 요거가 지금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던 D램에서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자료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 속도 차가 나는 거죠. 주기억 장치도 사실 빠르긴 빠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누굴 둔다? S메모리. 그래서 S램을 두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이 S램이 바로 캐시가 바로 S램을 사용하는 겁니다. 캐시 메모리를 S램으로 사용하는 건데, 자,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는 이건 가상 메모리예요. 가상 메모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의 D램을 많이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D램이 바로 책상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책상 역할을 하는 이 램이 작으면 어때요? 책상이 작으면 작업하다가도 다른 것 조금 하려고 그러면은 다 내려놓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조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를 자, 뭐처럼 주기억 장치처럼 일부를 사용하는 거, 이런 걸 가상 메모리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2번 기억된 정보의 내용 일부를 이용해서 주기억 장치에 접근하는 거, 이런 걸 연관 메모리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것도 자, 답이 여기선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EEPROM의 일종으로 비휘발성 메모리다 그랬는데, 여기 있는 이런 SRAM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거가 지금 캐시 메모리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얘네들은 메모리 자체는 휘발성이에요. 날아갑니다. 나중에 컴퓨터를 꺼버리면 날아가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다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비휘발성, 이 말은 틀린 거예요. 휘발성이어야 되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답은 4번. 자, 답은 4번이다. 왜냐면 중앙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속도 향상시키기 위한 메모리가 바로 캐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프린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들 했습니다. 자, 회전하는 드럼에서 토너를 묻혀서 인쇄하는 방식, 토너 나오는 거 맞죠? 비충격식이죠. 옛날처럼 도트 프린터처럼 따다닥닥닥 이렇게 때려서 둥글대를 때려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죠. 굉장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충격식이라서 소음이 적고 속도가 빠르고, 인쇄 방식에는 드럼, 체인식, 밴드식이 있다. 인쇄 해상도가 높으며 복사기 같은 원리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자, 솔직히 여기 같은 경우는 답이 지금 3번이네요. 3번. 자, 1번도 맞고, 토너 사용하는 것도 맞고, 소음도 적고 속도도 빠르고 복사기와 같은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쇄 방식에 드럼, 체인식, 밴드식, 저는 이건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정리를 잘 해놨네요. 충격식 프린터하고 비충격식 프린터하고 크게 프린터는 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충격식 프린터에는 도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드 핀이 가로와 세로를 움직이면서 잉크 리본을 두들겨 갖고 자, 통통통통 인쇄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도트 매트리스 프린터가 있고요. 얘네들은 충격식이에요. 활자식 프린터가 있어요. 도트는 점으로 찍는 거라 그러면은, 활자식은 아예 미리 만들어진 활자를 인쇄하는 건데, 이때 활자식 부분에 보시면은 드럼식, 체인식, 밴드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충격식 프린터 종류 중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본 비충격식 프린터에는 금방 레이저 프린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이저 프린터는 복사기 같은 원리로 레이저 빔을 이용하고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소음도 적고 가격은 대신에 비싸죠. 자, 고로 여기서 인쇄 방식의 드럼, 체인, 밴드, 이거는 자, 레이저 프린터가 아니고 아까 보신 것처럼 라인 프린터, 즉 충격식 프린터였습니다. 자, 다음 아래의 노트북 사양에 대해서 나타낸 건데요. 기억에서 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일단 인텔 코어 i5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8, i5에서 8은 이제 CPU 말하는 거죠. CPU. 옳은 것 찾으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i5 정도 되면 사양이 굉장히 좋은 거죠. 8세대. 그리고 지금 벌써 1번은 틀렸어요. 메모리 종류가 아니에요. 2번은 그래픽이지 않습니까? 그래픽. 그래서 결국 2번도 틀렸고,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자, 인텔 코어 그러면 이거는 CPU를 말하는 거고, 자, 밑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를 말하는 거고, 자, 밑에 DDR4 뭐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이제 주기억 장치, 자, 주기억 장치, 자, 램을 말하는 거죠. 램.
그렇고 SSD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 저장 장치죠. 예전에는 이제 하드를 썼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경량, 이제 소량, 그러니까 용량은 작아도 바로 부팅될 수 있도록 하드디스크 대체용이니까요. 이거는 저장 장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맞는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소형화, 경량화를 비롯해서 음성과 동작 인식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돼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몸에 착용한다. 벌써 몸에 착용한다. 그 부분에서 워러블 컴퓨터. 워러블, 입는 컴퓨터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 중 인터넷에서 웹서버와 사용자 인터넷 브라우저 사이에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통신 규약. 그러면은 통신 규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이퍼텍스트 문서 전송. 그랬기 때문에 2번이 되겠죠. 자, FTP는 파일 전송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SMTP 하면은 이거는 이메일에 사용되는 것이니까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